네, 전 시간에는 그 제작사 하다가 IMF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 카나다를 떠나게 된 사연을 썰을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그 썰을 풀기 전에 그 이 채널의 성격을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할까 해요. 지금 그 어쨌든 50대, 60대를 위한 채널을 지금 지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방송을 할까 말까. 왜냐면 하게 되면 나의 과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되고 모든 걸 오픈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결심이 섰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뭐 학교 동창들 사회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게 그냥 뭐 사는 것도 빡빡하고 옛날에 뭐 30년 지기 친구 40년 지기 친구 이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제 얘기 들으러 들어오신 건데 저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여러분들 얘기도 듣고 가감 없이 내숭 떨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또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이 우리가 공유도 하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10년 정도 보거든요. 뭐 10년 후에는 그냥 얌전하게 살아야죠. 뭐 진짜로 뭐 시골 가서 낚시를 하든 뭐를 하든 체력이 안 되니까 그 전에는 아직까지는 핏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이라도 정말 재밌게 시간을 쪼개서라도 어떻게든지 시간이 제일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유튜브에 많은 저기가 있잖아요. 컨텐츠가 많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허담태 무슨 뭐 정보 뭐 시니어들 뭐 이렇게 하면 뭐 기초연금 못 받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치 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보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토크쇼가 없더라고. 우리 세대들한테 맞는 토크쇼가 허심탄회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서를 풀고 있지만 요게 이제 끝나면 아마 이게 아마 그 미국 갔다가 이제 카나다 갔다가 미국 갔다가 그다음에 중국을 갑니다. 중국 갔다가 다시 마닐라를 갑니다. 제 인생 순서대로 갔다가 한 그게 꽤 될 거예요. 그거 끝나면 이제 토크쇼 체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연애 얘기도 하고 왜 연애가 필요한지도 얘기하고 무슨 뭐 잠자리가 뭐 여자가 필요해서 뭐 물론 필요하죠. 뭐 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형은 왜 이렇게 무슨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임마 그러면 남자를 좋아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남은 시간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남자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남은 인생을 정말 알차게 돈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형편에 맞게끔 각자 형편에 맞게끔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맨날 사실 뭐 시간 킬링 타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죽이기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저는 채널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관심 있어요? 내 인생에 누가 관심 있냐고 친구들이 관심 있어, 형제들이 관심 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관심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맨날 그래요. 남 인생에 관심 없다 이거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100명이든 50명이든 5만 명이든 뭐 많으면 다닥익선이니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어쨌든 그런 채널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IMF를 맞아가지고 그 신수동에서 지금 그 하고 있었는데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사는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 그 회사잖아요. IMF인데 누가 광고를 줍니까? 없죠. 그러니까 외주 제작은 뭐 언감생신 뭐 없는 거지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지내다가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서 사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양반은 누구냐?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논현동 그쪽에 그 큰집 설렁탕이라고 있어요. 그때 뭐 아시죠 여러분? 큰집 설렁탕이라고 이제 거기 뭐 장사 잘 됐는데 거기 2층인가 3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나를 YTN 기자인가 하여튼 뭐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날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훌라후프 있잖아요. 허리 돌리는 거. 그거를 생산하는데 자기가 세계적인 특허를 갖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특허냐?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훌라후프가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가 보관도 힘들고 휴대도 어렵고, 근데 이 양반이 그게 6조각인가 이렇게 8조각인가를 냈어. 그래서 끼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돌기를 만들었어. 이게 완전히 그냥 나름대로 대박이 난 거야. 그쪽 바닥에서.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CF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야. 감독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결초보원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왜냐면 기본 제작비가 최소한 2천만 원 이상 드는데 그걸 내가 그냥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그리고 나도 힘들다. 지금 IMF 터져가지고. 그리고 보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하게 됐어요. 그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평생 사업을 하셨거든.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얘야,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 평생 못 잊는다. 그러니 네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줘라. 이러는 거야. 어머니가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움직인 거야, 내가.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한번 와보라 그랬어. 온 거야. 그때 어떤 내용으로 하고 싶냐 그랬더니 CF인데 뭐 15초짜리에다가 뭐 몇 초짜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편집을 좀 틀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내가 코믹으로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코믹으로 하면 너무 좋죠. 뭐 이러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일주일 후에 촬영을 할 테니 컨테를 짜가지고 내가 보내줄게. 팩스로 보내줄 테니까 네가 받아보고 마음에 드는 거를 찍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또 아는 개그맨들 불러다가 뭐 해서, 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출연료는 나중에 받아라. 뭐 해라. 뭐 그래서 뭐 A급도 있었어요. 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사가 된 거야. 어쨌든 내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니까 이제 해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당일날 촬영을 하러 왔는데 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그랬거든. 그게 사실 뭐 한 3천 이상 들어가는 돈이에요. 실제적으로 제작비만 500만 원만 갖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은 조명 감독한테 한 100만 원 주고, 뭐 동시녹음팀 한 1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감독한테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계약금 쪽으로, 보증금 쪽으로 주고 이제 그걸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촬영 당일날 이제 다 모였어. 다 모였는데, 이제 서 사장이 왔어. 왔어? 그랬더니, 예, 감독님. 근데 잠깐만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좀 뵙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 방으로 들어왔어. 딱 들어오자마자 감독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을 준비 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너를 이해하고 저거 하고 당신을 이해하고 저거 하고 다 저걸 해서 진짜 500만 원만 갖고 오래. 온 팀들한테 기본적으로 보증금이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조명비가 600만 원이면 100만 원 주고 이걸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도 준비를 안 해왔으면 내가 촬영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딸내미 피아노가 있다는 거야. 딸내미 피아노가 거실에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팔라고 저거 하고 닦고 그러니까 딸내미가 울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또 마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쇼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내 깐에는 또 그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어차피 스태프들도 와 있고 그러니까 돈 빼기라도 줘야 되는데 나중에 준다고 그러고 내가 50만 원씩이라도 내 돈으로 좀 먼저 주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가자. 알았어. 약속을 지키건데 이번 주 뭐 토요일까지 갖고 갈까? 감사합니다. 이제 꼭 지키겠습니다. 결초보원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찍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스토리보드가 그런 거야. 뭐 어떤 그 초가 좀 비슷하게 했는데 막 낙엽이 확 해가지고 바람이 휙 부는데 뭐 사부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 안으로 카트가 딱 튀어서 마지막 비법을 전수하겠노라. 그러면 비법이요? 예, 사부님. 그러면 돌기가 몇 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지금 사부님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돌리는 거다 뭐 이러고 뭐 하는지 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찍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 말로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에다도 수출을 하고 뭐 해가서 곧 돈이 들어오면 감독님한테 뭐 2배 이상 줄 거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봐야 안지 얼마 안 됐거든. 사실 누가 그렇게 해줘요 그걸. 그래서 했어. 뭐 다들 힘들고 그러니까 뭐 나도 이제 뭐 중소기업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금이 되고 뭐 월마트에도 납품을 한다고 그랬어요 걔가. 그랬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차 트렁크에 돈을 가득 싣고 다니는데 나를 안 찾아온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래 내가 사무실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내가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 사과 상자 라면 박스 같은 그런 데다가 돈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1,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이제 4천 원 받고 그랬는데 결국엔 지금 몇 시야? 오늘까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애들 뭐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그런데 뭐 이래저래 뭐 남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카나다를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성인물을 제작하는 충무로에 아주 유명한 제작사가 있었어요. 뭐야 무슨 부인 뭐 멋졌네 뭐 이런 프로덕션 아니에요 혹시? 뭐 땡땡 프로덕션인데 그 다리 좀 떨지 마세요. 촬영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무슨 뭐 속 터졌네 뭐 이런 그런 그 시리즈가 막 엄청나게 유행했던 거기서 있었던 이제 그 유감독이라는 애가 찾아옵니다. 나는 일명식도 없어요. 이름 몰라. 부인 바람단네. 뭐 무슨 부인 바람단 뭐 하여튼 그런 거 시리즈로 유명한데 거기서 일했던 그 회사랑은 상관없고 이제 거기 이제 PD 하나가 날 찾아왔는데 이제 소문 듣고 찾아온 거야. 입소문 뭐 이래저래 해서 이제 어쨌든 찾아왔는데 나는 망해가지고 지금 IMF 때문에 그러고 앉아있는데 꿀꿀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감독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개받았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얘기 들어서 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서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때 항상 한창 그 성인물 방송이 유행을 했을 때예요. 성인 방송이. 그래서 저거 했는데 이제 그거를 가서 외국 나가서 서버를 거기다 두고 하면은 자기가 해킹을 해서 봤는데 제작비를 빼고 US 달러로 매달 10만 원은 자기가 개런티 한다는 거예요. 10만 불이요? 10만 분. 그래서 아유 쌉소리 하지 말고 요새 말로 개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그러고 보냈어. 보냈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스태프들한테 야 이런 놈이 찾아왔다 참 별놈 다 보겠네 내가 그랬더니 다 스태프들은 젊은 애잖아. 물론 나도 젊었을 때지만 아니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머릿속에 사실은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뭐 공중파 제작만 계속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일본의 그 성인물 막 AV 비디오가 막 한창일 때 나는 늘 했던 얘기가 10년 후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개방될 수 있다라고 나는 늘 생각을 했었어. 그랬는데 그런 놈이 찾아온 거야. 근데 나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보냈는데 우리 스태프들은 그러는 거야.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인들이 다 인증해서 보는 건데 그 성인들도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야. 거기서 그래? 혹한 거야. 그랬는데 그놈이 또 찾아왔어 며칠 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지.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이 나쁘지 않다. 시대 흐름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또 혼자 내 생각인가 그랬더니 애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출국을 합니다. 출국을 했는데 나는 성인 방송은 못한다고 그랬어. 난 그건 못하겠다. 그랬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보세요. 옛날에 우리 사실 썬데이 서울에서 수영복만 입은 거 가지고도 막 흥분하고 그래서 그런 학창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플레이보이니 펜트하우스니 뭐 이런 잡지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노출 수위를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수영복 같은 거 잘 예쁘게 입고 중요 부위는 가리고 소중이들은 다 가리고 그다음에 자연이 멋있으니까 자연 비치나 해변이나 뭐 이런데 거기 휘슬러 뭐 스키장 뭐 이런 데서도 스키복 입고 뭐 수영복 저기 뭐 비키니 같은 거 입고 뭐 이렇게 찍고 그러면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서 난 잡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뭐 화보 이런 거예요? 그렇지. 화보집이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노출 빈도로 하면.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갔는데 플러스 그래서 화보집을 만들자.
화보집을 만들고 거기 현지의 현지인들도 그 서양 애들도 섭외를 해가지고 모델이나 이런 애들한테 섭외를 해서 500불이면 500불, 1000불이면 1000불 주고 화보집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발간을 한다. 라는 게 내 생각이었어. 또 한 가지 플러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메이킹 필름을 찍어서 그거를 방송을 했다. 그 메이킹 필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뜻이 뭡니까? 그 제작 과정에 비하인드 스토리 제작팀들이 준비하고 뭐하고 그다음에 뭐 촬영 바로 전까지 슛 들어가기 전까지 그 스텝들 사진 그 촬영해 가지고 그 저기 하는 게 메이킹 필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준비 과정까지 그걸 해서 방송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 그 메이킹 필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뜻이 뭡니까? 그 제작 과정에 비하인드 스토리 제작팀들이 준비하고 뭐하고 그다음에 뭐 촬영 바로 전까지 슛 들어가기 전까지 그 스텝들 사진 그 촬영해 가지고 그 저기 하는 게 메이킹 필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준비 과정까지 그걸 해서 방송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비쌌어요. 이제 그 비행기 표 값이 상당히 비쌌고 그때만 해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비행기 안에 스모킹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기로는 비행기 뒷자리가 스모킹 에리어였어요. 비행기 맨 뒷자리가 그래가지고 팔걸이 있으면 팔걸이 이렇게 보면 재떨이 있었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표 끊으면 이제 그 데스크에서 물어보잖아요. 스모킹, 넌 스모킹 그러면 넌 스모킹 그러면 앞자리 주고 스모킹 그러면 뒷자리 주고 그랬었던 시대인데 열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열몇 시간을. 근데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카나다를 선택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아, 왜 카나다를 가신 거예요? 네, 좋은 질문했습니다. 왜 갔느냐? 원래는 싱가포르나 아니면 괌이나 이런 데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미국 비자가 있었어요. 제 여자친구랑 있었는데 다른 스태프들은 미국 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사실은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자 때문에. 그리고 뭐 그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미국 비자 받으려면 미국 대사관 그 광화문에 있는 데 가서 줄 서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터뷰하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나왔을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나는 비자가 있는데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카나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열몇 시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뭐 반 이상이 비행기 타본 적이 없는 애들이니까 뭐 저도 뭐 촬영 때문에 뭐 많이 다녔지만은 그냥 촬영만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거기 가서 이제 화보집을 찍으러 이제 갔는데 한 놈이 이제 프로그래머 하는 애가 이제 탔는데 걔는 비행기 처음 타는 애야. 그래서 약 올리고 막 놀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야 너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저기 그 밥 뭐 누들 줘요 아니면 뭐 볶음밥 드릴까요 뭐 그러면은 그 가격 똑같으니까 그냥 20불씩 주면 돼. 그 밥값으로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제가 준비하고 막 장난으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냥 안 타봤으니까 공짜로 밥 주는 거를 모르지 걔네들은.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어디? 밴쿠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이미그레이션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그레이션을 나가는데 우리가 카메라 장비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흩어져서 가자. 그래서 이제 너는 저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3, 4, 5 이제 모여서 가는데 통과를 못 합니다. 결국엔. 그래서 다 저쪽으로 가. 가봤더니 그쪽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카메라 장비 뭐 조명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다 가지고 가니까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잡은 거야. 왜 잡았느냐? 그때 우리 팀 말고 성인 방송하는 팀들이 카나다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 하냐? 걔네들은 노골적인 그 성인물. 그래서 라이브로 해가지고 한국에 밤 9시부터 하면 그쪽은 뭐 새벽 2시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팀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미그레이션부터 잡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 왔었고 그랬는데 그때 그 이미그레이션에 저거 하는 그 통역하는 한국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거기 교포신 것 같아. 한국말도 뭐 한국 사람이니까 잘하고 이제 통역을 해준 거지.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장배 압수당하고 이제 못 들어가게 생기는 상황이었는데 제 명함 하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지갑에 명함이 있었어.
명함이 있었는데 제작사 이름이 들어가고 또 방송사 이름이 들어가고 또 방송사 프로그램 뭐 일밤이면 일밤, MBC 일밤, 그다음에 그 무슨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코너면 코너 이름을 써가지고 그 명함을 만들었었어요. 왜냐면 그 명함이 없으면 섭외가 안 돼요. 섭외가 안 되고 그때만 해도 제작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쌈마이들이나 아니면 가짜들이 와서 그러는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MBC 직원이 아닌데 MBC 명함을 팔 수는 없잖아. 근데 그 로고는 들어갔어요. 제작사 먼저 이름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그 통역하시는 분한테 해서 나 이런 프로그램에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그럼 찍으러 왔다. 화보집 찍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때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밴쿠버 가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밴쿠버는 크게 네 군데로 나눠져요. 한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LA에 코리아타운이 있듯이 밴쿠버에도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만큼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 IMF 터지고 나서 이제 한 2, 3년 후에 기준으로 한다면 그 밴쿠버에는 이제 네 가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랍슨 스트릿이라고 랍슨 스트릿에 거기 한국 술집하고 뭐 이런 식품점만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킹스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또 뭐 한 2, 30분인가 뭐 하여튼 거기 있고 또 쿼키틀람이라고 있어요. 거기 또 있고 거기는 이제 우리은행인가 거기 뭐 브랜치가 거기 가 있었고 썰이라는 데가 또 밑에 그 국경선인데 썰이라는 데 거기 이제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군데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밴쿠버나 카나다는 모르겠어요. 토론토는 내가 안 가봤는데 특히 밴쿠버는 교민들이 뭐를 해먹기가 상당히 어려워. 왜냐면 LA처럼 딱 어떤 블락에 딱 들어가 있으면 서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가지고 뭐 해먹겠는데 이거는 뭐 여기 뭐 한 7, 8개 있고 또 킹스웨이 가면 또 한 7, 8개 있고 뭐 코키텔람 가면 또 거기도 한 10몇 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서로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난 그렇게 그때 판단을 했어요. 모여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고 서로 팔아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교민들 입장에서는 야 뭐 하다못해 설렁탕 뭐 어디 설렁탕이 맛있더라 그러면 또 그걸로 가야 돼. 또 어디 뭐 술 먹으러 간다 그러면 랍선으로 가야 돼.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이 잘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는데 첫날이에요. 이건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때 뭐 인터넷이 발달될 때도 아니고 뭐 정보도 아무것도 모르고 거의 11명인가 같이 갔었어요. 11명인가 12명 같이 갔는데 걔네들 데리고 뭐 짐은 잔뜩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많이 갔네요. 많이 갔지 이제 스태프들. 이제 어디로 갔냐면 랍슨 스트릿으로 간 거예요. 그쪽에서 갔는데 뭐 동서남북을 알아 뭐를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기 대장이니까 책임감이 막중하지. 애들은 그냥 쫄쫄쫄 쫓아오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랍슨 스트릿으로 딱 갔는데 딱 보니까 한국 간판이 보이는 거야. 식당 간판이. 그때 거기 삼포만두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뭐 밴쿠버에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삼포만두집이 있는 거야. 와 저기다가 만두국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5성급 호텔을 보니까 그 메인 스트릿에 약간 언덕백이 있거든요. 그 랍슨이라는 데가 5성급 호텔을 예약을 해가지고 그 엑스트라 베드까지 해가지고 겨우겨우해서 뭐 엑스트라 베드는 뭐 20불 더 내야 된다 뭐라 한다 어쩐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꾹꾹 해서 여자는 여자들끼리 3명이서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여자들도 있었으니까 배우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고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하룻밤을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나와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YMCA인가 뭐 하여튼 그 청소년들을 위한 그 숙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근처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YMCA인가 뭐 YWCA인가 하여튼 그 뉴스텔 호텔이 있었어요. 거기는 엄청 쌌어. 1인분에 한 10불 정도 받았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엄청 쌌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미토리 형식으로 돼서 2층 침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방 하나에 2층 침대가 막 6개씩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싸게 받을 수밖에 없지. 거기다 짐 풀고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 얻을 때까지 여기 있자 그러고 베이스 캠프를 쓰기로 했어. 근데 그날 저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랍슨 스트릿에 보면 거기 뭐 그 바도 있고 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지하에 무슨 약간 만화방 비슷하게 해서 당구다이도 있고 막 그래서 거기서 시컷 놀았어. 그럼 한 11시쯤 돼서 이제 들어가서 자자 그러고 갔는데
문이 잠긴 거야. 철창으로 돼 있는데. 유스 호스텔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쓰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거라 10시에 문을 닫는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뚱뚱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죄송하다고, 우리 늦었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같으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찍 들어오세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어도 안 열어주는 거야.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야. 내일 아침 6시면 6시, 5시까지 오라는 거야. 안 열어줘. 아니, 그 문을 쇠창살 같은 데다 문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딱 봐주면서도 sorry about that 이러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다시 만화방으로 갔지. 그래서 밤을 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아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늦지 않게 항상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계속 보는 거야. 그런데 거기 교민 신문이 있더라고. 신문, 교민들 보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집을 찾아야 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원룸, 투룸 기껏해. 우리는 지금 10몇 명인데. 그런 이제 독립 집을 개인 주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로 집에 그 맥케리 컬킨 나오는 그 나홀로 집에 나오는 그런 딱 집이에요. 그러니까 1층 있고 2층 있고 이렇게 그렇게 단독주택이요. 단독주택.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라이브도 찍어야 되고 저녁에 또 늦게까지 연습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집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밴쿠버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노스 밴쿠버가 있고 사우스 밴쿠버가 있는데 노스 밴쿠버에 그런 단독주택들이 많았고 비싸. 근데 방법이 없죠. 어떻게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 밴쿠버를 전화를 해가지고 해서 그때 또 그 현지 누구 그 만화방에서 이런 애들 유학생들을 알아가지고 걔네들이 우리 영어를 못하니까 대신 알아봐주고 그래서 같이 갔어. 계약을 했습니다. US 달러로 한 3,000불인가 한 3,500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돈으로. 그래서 계약을 했어. 거기다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짐을 풀고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고차를 막 알아보다가 차를 삽니다. 그래서 밴을 샀어요. 12인승 밴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크라이슬러 건가 하여튼 미국 포드 건가 하여튼 밴을 샀어. 근데 꽤 괜찮은 차를 샀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샀는데 한 6, 7년 된 중고차를 샀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샀어. 그래서 곤색인데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애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국제면허증 갖고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제작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도 가지고 갔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쓰는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테이블도 필요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화보집도 하려고 그러면 침대에서 야식거리하게만 누워 있는 것도 찍어야 되고 그런 것 그러니까 테이블 보라든지 커튼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사고 현장에서 막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테이블이나 이런 거 침대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침대 테이블보라든지 침대보 같은 것도 좀 그렇고 가구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를 좀 중고를 사고 싶었는데 중고 가게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랍슨 스트리트에 가구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전부 새 거를 산 거예요. 설치를 했어. 근데 나중에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거지만 새 거 파는 가구점이 있는데 거기서 골목으로만 들어가면 전부 중고 파는 데야. 그럼 알았어. 몰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늘 생각했던 게 외국 나갈 때 길만 가르쳐줘도 캐시로 10만 불 주는 거랑 똑같다. 맨날 그러고 내가 다녔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홀세일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런 창고 같은 데가 있는데 코스코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쭉 들어가는데 동양 사람이 동양 놈이 하나가 이러고 지나가는데 나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서 이러고 지나갔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냥 본능적으로 몇 발짝 걸어다 휙 돌아가니까 그놈도 나를 휙 돌아봐. 그래서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걔도 그러는 거야. 가까이 다가갔어. 와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도 많이 본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놈이 거기서 딱 마주친 거야. 양 아무개. 그러니까 막 반가워서 너 문과에 나 이과였는데 이래가면서
야, 반갑다. 그 녀석을 참고로 얘기하면 거기서 대성학원이라는 조그만 학원을, 그 유명한 대성학원 이름을 따가지고 조그만 학원을 거기서 애들 한 열 몇 명 데리고 이제 한국 애들이지. 이제 거기서 학원을 하고 있었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거기 와서 미리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결혼해서 와이프랑 사는데 와이프가 상당히 미인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니까 둘이서 심심하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런데 동창회를 거기서 진짜 무슨 영화도 아니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치니까 얼마나 걔가 좋겠어.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는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별로 그런 감흥은 없었어, 사실은. 근데 걔는 이제 거기서 외롭게 그냥 쓸쓸하게 살다가 나를 만나니 얼마나 반갑냐고. 이놈이 이제 학원 끝나면 껌딱지야. 매일 오는 거야. 우리 집에. 뭐 하러 왔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보집 찍으러 다니까 와, 재밌겠다. 야, 그럼 나 옆에서 구경 좀 해도 되냐? 뭐 이러는. 구경하라고. 그랬더니 막 고맙다 그러고 막 그러고. 올 때마다 뭐 먹을 거 사가지고 오지, 뭐 하지, 뭐 라면 필요하냐, 뭐 내가 들어가면서 뭐 사다 줄게, 뭐. 그래서 뭐 하여튼 매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리허설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 프로그래머하고 어차피 이제 그 메이킹 필름도 올리고 뭐 거기서 화보집 찍은 것도 맛보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도 있었고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녀석들이 그러는 거야. 맛보기 그거 단추 누르기 전에 그거 자동으로 돌아가는 동영상에 필요한 영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찍어야 되겠다고. 그냥 샘플로 그냥 간단하게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알았어. 야, 오늘 저녁에 저녁 먹고 찍을 테니까 하자. 그 모델들이 있었거든. 알았어요. 준비를 해서 오는데 걔네들이 나이트 가운을 입고 오는 거야. 팬티 바람에 브라자 해가지고 이제 다리에 막 이렇게 아시죠? 뭐 그 침대 위에 이렇게 다리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좀 야시럽게 하고 표정 짓고 뭐 이러고. 사실은 그런 것도 뭐 우리가 찍는 게 무슨 뭐 완전 뭐 노출되고 뭐 소중이가 다 보이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것도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도착해서 알게 됐는데 허가가 있는 프로덕션만 제작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법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조바조바 하는데 그래도 그냥 찝찝하고 그런데 어쨌든 메이킹 필름이나 찍어서 그냥 던져주고 또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저기 찍으려고 이제 슛을 누르고 이제 쓱 무빙을 주고 뭐 찍고 뭐 하고 다리에서 쫙 틸업 해가지고 뭐 찍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펑펑펑펑펑펑 뛰는 거야. 갑자기 문을 발길로 빵 차고 막 경찰들이 들어오면서 막 그런 막 상상을 하거든요. 폴리스 막 그러면서 막 다 움직이지 마 뭐 이러고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긴장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뭐 걔네들이 벗은 거를 보고 흥분한 게 아니고. 못 찍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그걸 찍었어. 그러고 야, 그 가져가서 편집 되나 한번 보고 야, 수고했다 그러고 이제 조명 끄고 뭐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냐. 그것도 아무나 찍는 아니 나는 무슨 막말로 해서 떡 비디오를 찍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본 뭐 AV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게 막 내가 하던 일이 아니니까 막 자꾸 그냥 긴장감이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자괴감도 들고 나름대로 예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화보집도 거기 가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데서 뭐 찍고 뭐 겨울에 비키니 입고 부스 신고 막 이러고 찍는 것도 막 있고 막 그렇게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 안 해본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뭐 약간 자괴감도 들고 뭐 하여튼 그런 두려움이 좀 몰려왔었죠. 그랬는데 그러고 있었던 동안에 사실은 이거를 20만 불 US 달러로 20만 불짜리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각자 4명이 있었어요. 투자자가. 나 포함해서 3명이 더 있었어. 그래가지고 전부 5만 불씩 하기로 했는데 걔네들이 미국에 산단 말이에요. 돈이 안 들어오네. 그리고 한 사람만 돈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10만 불이야. 나 5만 불, 그 사람 5만 불에서 10만 불 하는데 얘네들은 월급을 촬영을 안 한다고 준비 기간 동안에 월급을 안 줍니까? 줘야죠. 다 줘야 돼요. 그거 다 줘야 되고 배우들은 또 비싸게 받았어. 뭐 거의 한
그때 돈으로 한 600만 원 넘게 계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녹아나는 거야. 지금 그 과정이요, 한 달 한 반 정도 됐어요. 그냥 돈들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것들이 서로 간을 보는 거야. 야, 너 보냈냐? 아직 안 보냈어. 너는 나도 뭐 다음 주에 보내려고 그래. 서로 되나 안 되나 간을 보는 거야. 그러니 아니 목수가 나무가 들어오고 못이 있어야지 집을 짓는데 나무를 안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못만 녹슬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메이드가 된 다음에 가셨어야죠. 아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제 현장 도착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고 뭐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었어. 그리고 나도 그때 뭐 사회 경험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간 거지. 지금 같으면 네 말대로 돈 다 들어오기 전에는 안 갔지. 아니면 나 혼자든가. 근데 이제 다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중간에 LA에서 그 투자자 중 한 놈이 온다는 거야. 이름도 내가 안 잊어버려. 알렉스라는 놈인데 그 놈이 왔어. 그래서 야 돈은 갖고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야. 왔어요. 밴쿠버에 왔어. 비행기 타고 왔어. 나 정확히 기억해. 욕해도 되죠. 이 개새끼가 8,000불만 갖고 들어온 거야. 나머지 42,000불은 어떡할 거야. 근데 뭐 자기가 어쨌든 요번에 이거 보고 이거를 주고 갈 테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내주겠다는 거야. 뭐 그러고 빈손으로 왔는데 어떡하겠어. 8,000불이라도 받았지. 문제는 그놈이 3박 4일 있었는데 그 다음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모델 중에 한 명이 마음에 드는데 걔랑 사귀면 안 되겠느냐. 같이 이제 있으면 안 되겠냐. 먼저 한번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야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그냥 네가 그냥 나는 모른 척 할 거야. 왜냐면 니네들끼리 문제니까 나야 뭐 내가 어떻게 뭐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지. 그것도 어쨌든 지도 투자자인데 내가 하지 말라면 그 새끼 돈 안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좀 불러달래. 그래서 불러줬어. 그러니까 뭐 지네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나 봐. 그래가지고 뭐 둘이 뭐 쇼핑 나간다고 그러고 데리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뭐 돈 케어. 대신에 뭐 네가 알아서 하고 니네들끼리 성인들이니까 니네들이 뭐 연애를 하든 뭐 뭐를 하든 뭐 알아서 해라. 그래서 뭐 어쨌든 지네들끼리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주기로 하고 뭐 이제 2박 3일 동안 뭐 재밌게 놀고 뭐 그렇게 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난 금액도 모르고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그 새끼는 그러고 있다가 이틀 동안 재밌게 놀다가 그러고 갔어. 그거 들어가자마자 뭐 저거 하니까 뭐 다음날 보내주겠다 그러고 지금 몇 시야? 오늘 며칠이야? 지금까지 연락이 없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계속 녹아나는 거야. 그 돈에서 10만 불 가지고 녹아나는 거야. 계속 애들 월급은 줘야 되고 뭐 이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 감독이라고 유 감독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사실은 나 들어오고 나서 2주 후에 합류하기로 했어. 근데 그놈이 자꾸 늦어지는 거야. 아 원래 오기로 했는데요. 그렇지. 걔가 나한테 제안을 했다고 그랬잖아.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합류하기로 했다고. 근데 늦어지는 거야. 그래도 뭐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계속 늘어지고 뭐 그래서 연락을 하고 그랬더니 뭐 편집 마무리해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뭐 진행하고 계시죠. 뭐 그래서 어차피 나도 그 새끼 들어오면 또 뭐 그놈도 또 월급 줘야 되는데 또 우리도 또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웹 저기 창도 만들고 뭐 그러니까 또 물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나도 서두르지 않고 있었는데 거기가 2층 집이에요. 1층에 들어가면 1층에 방이 2개가 있고 목욕탕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어두워. 그 복도 사이로 너무 어둡고 진짜 뭐 귀신 나오게 생겼어. 그래서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거기 방에서 거기가 이제 세트장이에요. 2층에 올라오면 계단으로 나무집이야. 나무집. 그제 나홀로 집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오면 페치카가 있는 거예요. 벽난로가 있고 거실에 벽난로 있고 이제 방이 이렇게 2개씩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식사하는 이제 식탁이요? 식탁이 돼 있고 그 식탁에서 문을 열면 발코니야. 발코니인데 거기가 나무로 돼 있어. 거기도 최소한 6평, 7평은 돼. 거기다가 이제 나무 식탁으로 돼 있어서 저녁에 그 식탁에서 옮겨서 야외에서 먹고 그래요. 그림 나오네요. 그 잔디밭으로 쫙 돼 있고 너무 아름답지. 그 위에는 산이고. 그리고 아침에 새소리 때문에 깨요. 거긴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밤꽃 냄새 아시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죠? 뭐 피톤치든지 난 모르겠네. 그 냄새 같아. 왜 하필 밤꽃이에요? 아니 풍경이 너무 좋고 자연이니까 그 향이 그냥 코가 뚫릴 정도예요.
그리고 새소리에 깨. 그리고 가면 아침에 문 열면 거기에 항상 그 다람쥐보다 더 큰 거 뭐지 그거? 그것들이 항상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 다른 집보다 더 큰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오면 우리가 이제 먹이도 죽으면 걔네들이 막 가져가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저기 뭐야 그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뭐 물을 주세요 그러고 막 이러고 깎는 거에다가 뭐 친애하는 뭐 온곡 뭐 국민학교 여러분 뭐 그런 방송들 했었어. 뭐 그 누구죠? 옥동자 뭐 이런 애들 하고 뭐 우비 입고 나와가지고 비옷 입고 나와서 뭐 개그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나랑 결혼해주를 뭐 경상도 말로 하면요 뭐 내 아들을 뭐 아들을 낳아도 뭐 내 애들을 낳아도 뭐 이런 개그를 했을 때니까 비디오 가게 가서 그걸 빌려다가 보고 있었는데 내 밑에 감독 하나가 있었어요. 걔가 웹 디자이너야. 감독님 저 좀 보시죠 이러는 거. 왜? 그러고 개방을 딱 들어갔는데 네이버에 유감독 기사가 뜬 거예요. 아, 오기로 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어디 지방경찰서예요. 지방 모 경찰서인데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가 서울로 올라와서 걔를 잡아서 압송해서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 그 녀석이 밴쿠버에서 다른 팀하고 이상한 거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유포를 해버린 거예요. 뿌린 거예요. 그 나랑 상관없는 거지. 작년에 찍은 거니까. 나는 화보집 찍으러 온 거고 걔네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뭐 성인물을 찍은 거고 그 잡혀갔네? 그거 어떻게 황당해지는 거지. 그건 나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죄는 없지만은 아직 뭐 찍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찝찝한 건 맞잖아. 그치? 맞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그놈이 가가지고 내 얘기 안 할 리 없을 테고 뭐 누가 아무개 감독이 지금 밴쿠버에 들어갔다 뭐 나도 불안한 거야. 괜히 해본 것도 없고 돈도 못 버는 상태에서 그래서 안 된다 싶어가지고 다음날 낮에 애들을 다 모아놨어. 애들은 아무 생각 없지 뭐. 그래서 전체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이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떴다.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는 그냥 접고 들어가자. 더 이상 문제 생기기 전에. 그리고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들은 월급쟁이잖아요. 뭐 카메라맨들 뭐 카메라 감독들 뭐 웹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그때 돈으로 300씩 주기로 했었어요. 1인당. 적은 돈은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그 월급 때문에 쟤네들이 혹시 빨간 줄 가면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잖아요. 뭐 나야 내가 그걸 하려고 뭐 화보집도 찍고 뭐 그래가지고 뭐 판매 수익에 뭐 인세를 받든 뭐든 나는 괜찮은데 내가 주최를 했으니까 걔네들은 월급 받아서 괜히 그렇게 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회의를 한 거야. 자 들어가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기로 한 거예요. 반은 들어가기로 하고 반은 안 들어가기로 하고 반은 들어가겠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오케이. 회의를 한 거야. 자, 들어가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기로 한 거예요. 반은 들어가기로 하고 반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반은 들어가겠다.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만 해도 화보집 같은 거 상상 못할 때거든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화보집 이런 거 없었죠. 상당히 보수적이었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 화보집인데 나는 이제 그런 거로 하려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자가 앉아 있는 거야. 어떤 숲속에 바위 같은 데나 그런 데 앉아 있는데 백샷으로 찍는 거예요. 뒷모습을 찍는데 이제 가리고 있는 라인 같은 거를 다 없애고 그걸 벗고 않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뒷모습은 어떻게 보면 나체인 거지. 네. 뭐 그런 것들 그런 어떻게 보면 영상적으로는 괜찮은 건데 그런 것도 찍고 이제 그런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그런 중요 부위를 안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예술 비슷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건 난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들 무슨 성인물 해가지고 뭐 라이브로 보고 뭐 유명한 애들 나와가지고 뭐 이거 가리고 얼굴에 무슨 이거 뭐지 뭐 가면 같은 거 쓰고 뭐 걔네들 실제로 행위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성인물은 성인물이니까 수위는 물론 당연히 낮지만 그래서 애들을 간다고 반은 간다고 그러고 반은 안 간다고 그러는데 웃긴 게 간다는 애들이 서브 스텝인 거야. 메인 스텝들 진짜 핵심 애들은 다 안 간다는 거야. 새끼들이 재미없다고 한국 가봐요.
걸려봐야 죽게 하겠어요. 뭐 다들 그러니까. 그 반은 보냈네. 그러니까 뭐 보조 애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 비행기표 사서 이제 다시 보내서 왜냐면 오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다 예약해서 보내고. 반은 이제 남은교리에서 이제 걔네들하고 이제 저기 했는데 그동안은 휴식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여러분들 밴쿠버 가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휘슬러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키를 뭐 이제 하급에서 조금 타는데 그때 보드를 잘 타는 그 내 밑에 감독이 있었어요. 그 저기 그 기사거리 보고 나 좀 보자고 그랬던 그 김 감독이라는 친구가 보드를 잘 타. 그래서 휘슬러를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거기 밑에 온천이 있어요. 온천은 아니지만 어쨌든 목욕탕 같은 거. 하여튼 온천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뜨뜻하게 우리는 지지고 있으면은 걔가 이제 그 타고 올라가 가지고 뭐 내려오는데 뭐 2시간이 걸린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또 돌아다니고 놀다가 랍슨 스트릿에서 노스 밴쿠버로 가려고 그러면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이 이름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라이언 킹 브릿지라는 거가 기억이 나요. 그 사자상이 있고 뭐 그런데 아주 유명한 거지. 그 밑에가 스탠리 파크예요. 공원이죠. 스탠리 파크 공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진짜 그림이야 그림. 여의도 내가 보기에는 여의도 한 반만 할래나 그 정도인데 그것도 해안도로에 자전거하고 조깅 코스가 기가 막혀. 거기를 또 가자고 그랬어.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쉬면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쉬기만 하는 거지. 이제 나도 생각도 하고 애들 또 갔으니까 또 같이 있어 한 달 넘게 같이 있었는데 또 반이 빠지니까 또 다들 횡하잖아요. 기분들이 꿀꿀하고. 그래서 이제 며칠 쉬다가 하자. 또 미국에서 쩐도 아직 안 들어왔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중에 좀 하자 그러고 이제 쉬고 오늘은 자전거 타기로 해가지고 애들을 싣고 스탠리 파크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보면 주차장인데 주차장에서 내리면 자전거 대여점 뭐 롤러 스케이트 대여점 뭐 다 있어요. 파킹을 딱 하고 코너를 딱 돌아서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유명한 연예인을 딱 마주칩니다. 나랑. 그 사람도 나랑 프로그램 오래 했고 나도 그 사람도 알고 딱 마주친 거야. 이렇게 딱 마주치고 근데 보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알지. 연예인이니까 알잖아. 그 인사하잖아. 그러니까 어머머 감독님 그러고 여기 웬일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 상상도 못했지. 그 이영만리에서 거기서 그 코너에서 주차장 골목에서 딱 마주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 그래가지고 감독님 어떻게 오셨니? 그래서 근데 보니까 가족 구성원은 아니잖아. 내가 보니까 내가 봐도 그래서 촬영 왔는데 무슨 촬영 왔냐 그래서 아니 저기 뭐야 그 섹시한 화보집 찍으러 왔다고 그럴 수 없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저기 다큐멘터리 찍으러 왔는데 그때 감독님 다큐멘터리도 하시냐. 그래서 그럼 주소를 적어준 거야. 놀러 오시라고 꼭 눌러서 바베큐 파티 하자고. 자기 집이 멋있다는 거야. 잘 해놨다고. 그래서 연락처를 받고 갔는데 애들은 신났다고 뭐 자전거 타고 돌고 뭐 저거 하는데 나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거기서 또 앉아가지고 야 니들 타 그러고 나는 거기 이제 벤치에 앉아서 걔네들 쭉 갔다가 뭐 한 30분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것도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집에 왔어. 꿀꿀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또 자괴감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여기 왜 이지랄하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래도 안 들겠어요.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새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쪽 바닥에서는 그래도 좀 이름도 있었고 밥벌이도 잘하고 돈도 잘 벌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여기까지 흘러왔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제 자괴감에 들고 있다가 이러고 이제 꿀꿀하겠다가 이제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또 뭐 하루 이틀 또 지나가고 이제 뭐 저기 하고 애들하고 뭐 시내 가서 뭐 저녁에 먹고 뭐 당구도 치고 뭐 하고 뭐 그러다 보서 살짝 잊었는데 연락이 온 거야.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서 주소를 줬는데 그거를 그때야 뭐 내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기 뭐야 지도가 있어. 지역별로 몇 번지에서 몇 번지 이렇게 책 같은 건데 그거를 보는 거예요. 어디 지역에 몇 번지 그런데 그거 보면 우리 그 김 감독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자 10번 하이웨이로 빠지세요. 그러면 10번 그러면 쭉 빠지면 이제 가다가 뭐
뭐 저기 있잖아. 교통 표지판 있잖아. 그러면 가다가 우회전해야 됩니다. 그럼 우회전. 그러면 가다가 이제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집을 찾아갔어. 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먹는 돈 많은 돈 하고 왔어. 왜냐면 걔네들은 그쪽은 이제 가족 구성원이고 그러니까 오는데 얼마나 진짜 미치겠는 거야. 아 내가 진짜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막그 유감독일이네 구속됐지. 그다음에 또 애들 스태프들도 반은 갔지. 거기다 또 나랑 한창 내가 진짜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 같이 몇 년 동안 같이 촬영했던 또 연예인도 거기 또 우연히 만났지. 돈도 안 들어왔지. 그래서 이래저래 막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제일 자괴감이 제일 컸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꼭 이 잘난 인생은 아니지만 이 지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결국에는 며칠 후에 제가 팀을 해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못하겠다. 내가. 그래서 애들을 하나둘씩 이제 날짜 맞춰서 비행기 태워서 다 보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팀을 해체하고 가자 그러고 내가 거의 한 2주일을 애들을 놀린 것 같아. 재밌는 데 데리고 다니고 같이 술도 먹고 뭐 하여튼 놀고 뭐 바도 가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애들이 한두 명씩 떠납니다. 떠나고 이제 그때 제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여자친구도 뭐 사실은 화보집 찍는다고만 알고 있었지 뭐 디테일한 건 몰랐어요.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설명을 했더니 이제 뭐 이해하는 정도지 뭐 적극 가담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기 하고 드디어 이제 저는 다 정리하고 저하고 이제 여친은 이제 미국 비자가 있었으니까 서리라는 데가 있어요. 서리 그 밴쿠버 이제 국경선인데 거기서 이제 가면 국경선이 나옵니다. 국경선을 지나서 이제 비자를 체크를 받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한 두세 시간 내려가면 이제 시애틀이에요. 시애틀. 그러니까 이 밴쿠버는요. 시애틀도 마찬가지지만 겨울 우기가 있어요. 비가 보슬보슬 와. 그냥 안개비처럼 보슬보슬한데 거의 매일 와요. 문 열면 바닥이 마당 바닥이 다 늘 젖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데가 시애틀이다. 그래서 뭐 시애틀에 뭐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뭐 저기도 있지만은 하여튼 우울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시애틀로 해서 세크라멘토로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해서 드디어 내 친구가 있는 LA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캐나다 생활이 이제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건데 토탈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래저래 한 7, 8개월 됐던 것 같아. 7, 8개월이요? 그래서 그러면 저 스태프들 가고 나서도 몇 달을 더 있었던 그렇지. 거예요? 다 보내고 이제 둘이서 모래 있었지. 한 두세 달 더 있었고 두세 달 정도, 세 달 정도. 그러면은 그 캐나다 가서 이제 반 갔고 반 나머지 보내고 여자친구분하고 한 뭐 두세 달 정도 더 머무르다가 한 7, 8개월 지나간 거네요. 그 여자친구분하고는 뭐 하고 지내셨어요? 그 두 달 동안에? 두 달 동안에 뭐 했겠어. 그냥 뭐 여행도 하고 그 동네 다니고. 이제 그 어쨌든 많이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 그러면 그 숙소는 거기 그대로 쓰시는 그렇고. 거예요? 그러고 내 마지막에 그 지금 물어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만한 생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집에. 집 안에? 아, 집 안에. 그 보면 페치카 밑으로 휙 지나가고 보면 저쪽 구석에 근데 쥐들이 쥐 맞아요? 큰 쥐가 아니고 딱 요만한 생쥐들. 그것도 두세 마리 한꺼번에 가죽인 것 같아. 그리고 막 지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데 여친이 쥐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데서 살면서 내가 나중에 메모하고 온 기억이 나. 뭐라 그러냐면 디파짓은 내가 포기하는데 너도 돈을 벌려고 그러면 집에 좀 투자를 해라. 너무 낡았다. 그러고 내가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왔던 기억이 나. 근데 그때 그 주인이 그때 나이로 한 47, 8 정도 됐던 여잔데. 백인 여자예요? 응? 백인 백인 여자예요? 여자예요. 백인 여잔데 암이 걸렸었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자기 암 환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마 내년까지도 못 살 거다. 그랬는데 담배를 피는 거야. 그래서 담배를 왜 피냐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근데 나 떠나고 나서 뭐 한 1년 정도밖에 못 살았겠지.
뭐 더 살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는 그런 물론 작은 일들이지만 집주인한테 메모하고 하고 막 그랬던 일들은 다 작은 일이지 사실은.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하기도 하고 진짜 주마등처럼 휙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